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오늘 5%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여기 또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HBM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기 때문인데 왜 그런 이유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지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뭐 웨이퍼, 테이프, 마이크로 LED, 패키징, 패널, 글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I 반도체 쪽으로 투입되고 있는 게 여기 글라스하고 여기 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TC 본딩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 이 TC 본딩 장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한국의 ASML로 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개선되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아직 개선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상 주가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물론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는 조금 늦었기 때문에 좀 많이 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저가부터 이렇게 그 상승폭을 많이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요, 주가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도 오늘 상승했단 말이죠. 왜 이런 진짜 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칩, 그쵸? 이 칩이 뭐냐? AI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칩이 구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칩을 지금 너무 비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엔비디아가 캐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칩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설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가지고 생산하는 쪽은 어딥니까? TSMC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삼성 파운드리를 어떻게 조금씩 뭐 넘어올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뭐 아직까지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TSMC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 단계에서 지금 경쟁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칩에 대한 경쟁, 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이 칩에 대한 경쟁이 붙었을 때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도 만들고, 여기가 만약에 A라고 칠게요. 뭐 엔비디아라고 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가 압도적이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AMD가 있고요. 그리고 AMD 밑에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점유율을 조금씩 낮춰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WS죠.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HBM이 필요하다. 그쵸? 그러면 이 칩을 지금 HBM을 포함해서 총 AI 반도체에 대한 단가가 10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 차지하는 엔비디아에서 설정한 HBM에 대한 가격이 있겠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 칩 가격을 낮췄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HBM 가격이 바뀔까요? 오히려 더 올라가죠. 왜? 자, 경쟁 상대가 생기니까. 그쵸? 이쪽에도 공급, 이쪽에도 공급, 이쪽에도 공급, 이쪽에도 공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BM을 선도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는요, 칩 설계 단계부터 메모리 쪽은 뭐랄까요, 일종의 좀 하청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바뀌었어요. HBM, 즉 메모리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칩 설계 기업은 지금 경쟁 구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GTC죠. 지금 한 달 정도 전에 했었던 엔비디아에서 신제품 발표. 근데 여기서 발표된 내용을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엔비디아에서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젠슨왕 CEO가 점유율은 조금씩 낮아질 거다. 그쵸? 왜? 자체 칩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대신에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신제품은 딱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존에 사용했었던 GPU 방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턴키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턴키로 공급하게 되면, 그쵸?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보다 가격은 더 비싸지만 훨씬 더 높은 성능을 갖출 수 있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 측에서는 서버까지 손을 대고 싶다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HBM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 쪽으로
그쵸? 거의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이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오늘도 뭐 가온전선이나 뭐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쪽도 전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그 반증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한미 반도체의 위상은 더 올라간다. 왜? HBM의 가장 필수적인 장비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쵸? 여기 패키징 장비 그쵸? P2101 VP 6.0D, 6.0L, 6.0T 이 내용을 그쵸 이 장비를 가지고 거의 뭐 시장을 지금 단계에서는 선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이닉스 쪽이지만 아직은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여기서 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돈을 생각 안 하고 기업들이 지르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의 목적 자체가 연착륙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이고요. 근데 연착륙하는 건 총 시장 파이가 늘어나면서 올해 굉장히 그 엔비디아가 독점했던 그 시장이 그쵸? 시장 파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비디아는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죠. 올해 완전 폭등하는 그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 성장세가 낮아지겠지만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계속 늘어난다. 근데 시장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HBM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HBM에 대한 가격은 바뀌지 않고 왜? 여기도 찾고 여기도 찾고 여기도 찾으니까 칩 공급사들의 경쟁하는 데 따라서 그 HBM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금리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약간의 안도만 딱 주니까 엔비디아가 또 튀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미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도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한미 반도체를 매매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타점, 그렇죠? 타점을 잡아서 보유 기간을 최대한 낮추면서 수익을 뽑아가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되어야 되고 그게 주식시장에 투입된 그쵸 주식시장에 들어온 그쵸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목적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정작 중요한 게 가격이고 타점을 얼마에 잡고 그런 내용일 텐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단기는 2주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2주 동안 내가 수익을 전환시키려면 가격을 잘 잡아야겠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고 뭐 이쪽이 더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반도체 자, 한미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그쵸 매수부터 매도까지 다 공유를 해드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이 왜 시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시세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먼저 나오면 왜 안 되는지 왜 기대치가 사그라들기 때문이죠. 숫자를 보기 시작하면 그 숫자에 매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 한미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제가 인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보세요. 4월 12일, 1월 1일 24년도죠. 지금 한 3개월이 조금 넘어간 그 시점인데 내 계좌 수익률은 77%. 그렇죠?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계좌 수익입니다. 뭐 손실을 다 포함해 있는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투명하게 인증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했을 때 그쵸?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그렇고 여기 HLB를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올라갈 때 매수를 하죠. 그쵸? 올라갈 때 매수하고 내려갈 때 매도하고 올라갈 때 매수하고 내려갈 때 매도를 하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게 답이다. 그리고 그 올라갈 때 매수하는 구간에 대한 타점은 그쵸?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 당연하다. 무슨 얘기냐면 선반영이라는 건 뭐예요? 가격이 먼저 뜬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뜨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호재거리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재가 무언지 파악이 되기도 전에 주가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그쵸? 강한 종목군들을 토대로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보셨죠? 그쵸? 77%의
그쵸,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77%의 계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제가 소통방에서 그쵸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지금 한 1,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가 매수 8시에 45분, 시장가 매수 8시 46분,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데, 자, 확인된 종목만 제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공유가 됩니다. 자, 내용 보면 간단합니다. 뭐 TSE, 자, 내용 보시면 오늘도 2.9%대 상승세, 근데 돌파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하고 있죠. 2월 23일 날 내가 4.5%의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파하는 관점에서 계속 매수를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뭐 KSP, 자, 내용 보시면 오늘 5% 정도의 상승세, 근데 돌파하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완성된 매매를 보면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어떻습니까?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75%의 수익,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 뭐 DI 같은 경우에도 자, 어떻습니까? 26%, 22% 이런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할 때 내가 타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하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소통방에 입장 링크를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건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가격이 뜨고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다. 그럼 아직까지는 그쵸?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죠.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그 턴어라운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아까 전에 보셨죠? 네, 계좌 수익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내가 구분지어서 매매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